결혼 이후 경기도 화성의 전세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30대 부부 근호 씨와 지은 씨는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지은 씨의 임신 소식은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안겼습니다. 아이를 안정적인 집에서 키우고 싶어. 지은 씨는 작은 방에 쌓인 육아용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던 터라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이었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는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부부의 눈에 완벽한 입지로 보였습니다. GTX 개통 호재, 대형마트와 쇼핑몰, 공원, 그리고 아이를 위한 유치원과 학원가가 모두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들의 부동산을 방문하며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부부는 2021년 여름 동탄호수공원 인근 장지동의 2019년식 29평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2019년 4억대였던 아파트가 2년 만에 3억 이상 오른 걸 보고 망설여졌는데요. 앞으로 동탄이 계속 오를 거라는 부동산 실장의 말과 부동산 카페 유명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매가 7억 3천만 원에 담보대출은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기존 전세금과 모았던 돈, 부모님들께 빌린 돈까지 합쳐 마련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사. 근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확신했습니다. 동탄은 계속 오를 거야. 호재가 많잖아. 걱정했던 것도 잠시 계약 이후 집값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매물은 점차 줄어갔습니다. 이사하고 2달쯤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해졌습니다. 29평이 최고가 8억 2천만 원을 찍었기 때문인데요. 8억대 거래 소식이 들린 이후 동일 평형의 호가 시세는 9억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보, 벌써 1억이나 올랐어. 진짜 대박이야. 우리 계약하길 너무 잘했다. 또 아파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축에 살던 부부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 입주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창문, 단지 내 커뮤니티와 놀이터, 그리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사. 부부는 아기방을 꾸미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기가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약속하는 보금자리가 됐죠. 부부는 주말마다 동탄의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 집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동탄은 커뮤니티도 활발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왕카페에선 육아 정보와 동네 맛집 추천이 오갔습니다. 근호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동탄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벌써 1억이 올랐어요. 그중엔 근호 씨네 집 인근 아파트를 매수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맞아, 동탄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올라가는 집값 보면 배고픔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대출 이자는 계약 당시 월 82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월 지출이 100만 원이나 늘어버린 건데요. 지은 씨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근호 씨의 월급 420만 원으로는 생활비, 이자, 그리고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이자만 내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이자가 이렇게 계속 오를 줄은. 근호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예산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었고 지은 씨는 아이 용품도 중고마켓에서 샀습니다. 근호 씨는 야근을 늘리고 주말 특근도 해봤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기 역부족이었죠. 지은 씨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 집 정말 우리한테 맞는 거지? 근호 씨는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집값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죠.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는 불과 1년 만에 5억 초반대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저가 4억 7,500만 원까지 찍혔는데요. 7억 3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량은 넘쳐났고 호가는 계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호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1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이 빠졌다고? 그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웠지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대출도 못 갚아. 그냥 버텨야 해. 2023년 동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넘쳐났습니다. 근호 씨는 동탄에서 유명한 부동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은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급매물이 나와도 문의가 없어요. 일단은 버티시고 정 힘드시면 전세를 주시는 게 좋겠네요. 중개사의 말은 근호 씨를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전세를 주고 또 이사 갈 수는 없었죠. 지은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집 때문에 너무 불행해. 매일 이자 걱정, 집값 걱정만 하잖아. 근호 씨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적금을 깨고 근호 씨의 연말 보너스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아이를 위한 장난감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졌죠. 근호 씨는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동탄 부동산 전망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이후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영상도 있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영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기로 했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부업으로 번 돈과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10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근호 씨 부부는 아직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억 3천만 원 손실 중이기 때문이죠.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들려오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의 반등 소식은 아직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 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 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 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계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영끌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영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